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기를 둔 엄마이고 현재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남편과 함께 개인 회사를 차리고 싶은 여자이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도 저랑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사업을 해보겠다며 4년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이 프리랜서지 한 달에 일이 1건 내지 2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하죠. 그것도 제가 아르마리로 물어다주는 일이 전부예요. 하지만 남편이 저 대신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고 이제는 곧잘 저보다 요리도 잘하더라고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바뀐 듯 했지만 요즘엔 저희 같은 집들도 많아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일단은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기에 저는 덕분에 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었죠. 비록 남편이 돈은 못 벌었지만 돈이야 제가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여자치고 진급도 빨리빨리 한 편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워낙 성격이 억척 같으셔서 저한테 말도 막 하시는데 가끔씩 울진에서 저희 집에 올라오시면 항상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몇 날 며칠을 꿍해 계셨어요. 그리고 제게 항상 돈 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는 우리 돌아가신 성우 아버지가 평생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아도 기죽여 본 적은 없다. 그리고 나도 내가 돈 벌면서 집안일까지 다 했지. 유세 부린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내 말 명심하고 우리 성우 무시하지 마라. 우리 성우가 지 아버지를 똑 닮아서 그런 거니까. 라며 남편을 옹호하고 감싸시는데 저런 말씀이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닮아 돈을 안 버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남편도 제 눈치를 싹 보며 시어머니에게 또 그 소리냐며 그만 좀 하시라고 했죠.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든든하긴 했어요. 근데 이랬던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턴가 저희 집에 올라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잘 안 되셨어요. 저는 속으로 혹시 어머님이 나한테 뭐 삐지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런 거 없다며 요즘 이모네 횟집 일이 많으셔서 바쁘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하긴 남편네 외갓집이 다들 울진 그 동네에서 사시면서 가족끼리 식당도 하시고 판매업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던 작년 저희 시어머니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게 되었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남편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빨리 울진에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그 소식에 너무 놀라 그럼 나도 지금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일단은 나 혼자 내려가서 상황을 볼 테니까 당신은 애랑 같이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따라가려고 했던 것도 남편이 당황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운전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 소식에 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남편은 얼마나 더 그럴까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서야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정말 다행히 어머님은 한 동네에 사시는 이모님 덕분에 발견이 빨리 되셔서 위험한 상황은 모면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며칠 동안은 엄마 병원에서 엄마 간호 좀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딱 화요일이라 제가 내려가기도 애매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하니 아유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일 나가. 그리고 우리 준호는 당분간 장모님한테 맡기든가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맡기든가 한번 알아봐봐 라고 해서 알겠다며 그런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 만에 올라온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여기 좀 앉아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무게를 엄청 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말인지 알고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었어요. 근데 저기 여보,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주말마다 울진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이번에 쓰러지시면서 그 순간 굉장히 불안하셨나 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저 세상 가는구나 생각이 들으셨다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얼굴 보러 내려오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태 엄마한테 아들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용돈도 매달 들여본 적도 없어서 이렇게나마 아들 노릇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리고 나 혼자 내려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주말엔 당신도 쉬어야 하고 우리 준호도 챙겨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으니 뭔들 싫다고 하겠나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까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해서 이번 주 주말엔 나도 같이 내려가자고 했어요. 어머님 얼굴 한번 뵙긴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죠. 어머님 쓰러지시고 나서 연락도 안 됐는데 나도 같이 가자고 하니 시어머니가 저 고생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여태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신데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시고 나니까 조금 변하신 것 같다고 했죠. 어찌됐든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남편을 울진으로 보냈고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맨날 초죽음이 된 얼굴로 집에 오는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본인도 힘들 텐데 한 3달을 꾸준히 울진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 때문에 남편의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차마 로그아웃하지 못한 메신저에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준호 아빠, 내일은 울진으로 낚시 가는 거죠? 지난주 속초에선 완전히 공쳐서 내일은 우리 꼭 성공해요? 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그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먼저 남편에게 여보, 내일은 나도 같이 어머님 뵈러 가자. 나 내일 월차 쓰면 되니까 준호도 데리고 가자. 어머님이 우리 준호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니 남편이 계속 말을 이리저리 둘러대며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당신 월차를 왜 우리 엄마한테 써? 아깝잖아. 그리고 준호도 차 오래 타면 멀미 심하게 하는데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라는데 이때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말투에 쎄한 느낌을 받았고 남편의 뒤를 밟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모르게 차까지 렌트를 시켜놨고 무작정 집 앞에서 남편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5시쯤 되니 남편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의 뒤를 쫓아갔는데 아니, 남편 옆 조수석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언뜻 보이는 뒷모습이라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옆에 누가 탄 걸 확신했죠.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이 여자인 것 같다는 촉이 왔어요. 남편의 차는 어제 둘이 얘기했던 대로 울진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피가 거꾸로 쏟아 죽는지 알았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한테 간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달려 휴게소에 들어갔고 저도 따라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남편 옆에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편 옆으로 쪼로로 다가가더니
남편의 손을 잡는데 그 모습에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을까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그 현장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고 끝까지 미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그 둘의 목적지는 바로 울진 바다 앞에 있는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둘 다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서로 팔짱을 끼고 허리를 감싸며 펜션 안으로 들어가는데 1층 슈퍼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바다 낚시 가능이라고 쓰여진 1층 슈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봤죠. 내일 새벽에 낚시를 하러 갈 건데 몇 시까지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배는 몇 시간이나 타는지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 사실을 울진에 사는 시어머니한테 전부 다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말도 거짓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또 연락이 안 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남편 놈이 저랑 시어머니가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만든 느낌이었죠. 그래서 직접 시어머니와 남편의 친척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친절하게도 지 고향인 울진으로 상간녀와 같이 낚시를 왔으니 저 광경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여태까지 아주 저를 호구 등신으로 기만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새벽에 남편과 그 여자가 두 손을 꼭 잡고 배를 타러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어머니네 집으로 갔죠. 배를 몇 번씩 누르니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저를 보더니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몇 달 전에 쓰러지신 건 어떠세요? 이제 몸 좀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매우 벙찐 표정으로 얘가 이 새벽에 난데없이 찾아와서 지금 뭐라는 거야? 얘, 너 어디 아프니? 내가 쓰러지긴 뭘 쓰러져? 이렇게 건강한데. 너야말로 유방암 수술 받는다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생겼다고 했다며. 그래서 나보고 니네 집에 오지 말게 하라고 했다며? 라는데 역시나 남편놈 이런 식으로 저랑 시어머니한테 거짓말 이간질 시킨 거죠.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병에 걸렸다고 하고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작업을 싹 다 쳐놓은 거네요. 지 바람 피려고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준호 아빠가 그래요?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요? 라며 헛웃음을 쳤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너 진짜 아프다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아들 지금 울진에 와 있는데 가서 보실래요? 펜션까지 잡아뒀는데 어머님하고 이모님들 점심 대접한다고 하니까 제 차로 다 같이 가시죠. 라고 했죠. 그러니 울진 왔으면 집에서 자야지. 왜 집 놔두고 펜션을 빌렸냐며 네가 그러자고 했냐고 또 제 탓을 하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시어머니랑 친척분들 모시고 남편이 돌아오는 바닷가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길로 왔냐고 다들 그러시길래 남편이 이제 배 타고 들어올 거라고 똑똑히 봐두시라고 했네요.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타고 있던 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 멀리서 남편놈과 그 여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배가 어느 정도 가까워질 때쯤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지 이름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저와 식구들을 보게 되었고 갑자기 안고 있던 그 여자를 내팽개치며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남편놈을 붙잡고 같이 배에 탄 남자분들도 남편놈을 붙잡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우리 성호 지금 누구랑 있는 거냐며 쟤 왜 저러고 있냐고 하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아들 여태 저 여자랑 바람 피고 다녔어요.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 얼굴 완전 새빨개지셨고 배가 정박을 하자마자 남편놈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뛰어가는데 전 그런 남편놈을 잡아 지금 어딜 도망가냐고 했어요. 네가 이렇게 도망가면 불륜 저지른 게 사라지냐고.
너 오늘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며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때 그 여자 면상도 제대로 봤는데 세상에 그 여자는 바로 저희랑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우리 아들이랑 같은 유치원에 보내는 애기 엄마였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랑 유치원에서 마주쳐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이러니 주차장에서부터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나온 거였죠. 저는 그 여자 보자마자 아주 점잖고 교양 있게 말했어요. 민서 어머님, 이 사진들 집에 가서 민서 아버님께 아주 자세히 상세히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동네에서 아주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니까 각오도 단단히 하시고요. 알겠어요? 라고 하니 그 여자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손을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이번 딱 한 번 그런 거라며 몇 번 만나지도 않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용서 안 되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남편 놈 밀어 던지며 이 남자 다시 반품할 테니까 데려가시라고 했어요. 꼴의 남자라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내 돈으로 이딴 짓거리 하고 다녔냐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다 듣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고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한순간에 실수였다며 나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네 엄마랑 둘이서 살라고 했네요. 저는 그렇게 이 모든 사건들 동영상과 사진으로 죄다 다 찍어놓았고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하러 법원 갔습니다. 그리고 소송하게 되었는데 소송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충격이었어요. 이 2사람은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나 그 여자의 남편이나 뼈 빠지게 밖에서 돈 벌어다 주니 지들은 편하게 집에서 이짓거리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가 차서 제 인생이 다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남편은 용서할 수가 없었고 양육권과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낼 심상으로 소송에 임했죠. 그렇게 저는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기 전부터 동네에 상간녀 소문이 쫙 다 퍼져서 상간녀는 벌써 이 동네를 떠나야 했죠. 남편 놈도 제가 진작에 내쫓아서 소송 기간에도 얼굴 안 보며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었는데 저는 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렇게 길고 긴 소송이 끝이 나고 현재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워킹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5살 먹은 저희 아들이 가끔씩 지 아빠를 찾곤 하는데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제가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하게 일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상처만 남은 상태예요.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잘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나마 글로 제 속사정을 이야기하니 조금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사람 보시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전 남편분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사례자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야 했나 싶어요. 어떻게 아이들 유치원 학부모끼리 그런 일을 벌였을까 싶어요. 전 남편분이 사례자님을 속인 것도 배신이 크시겠지만 상대방을 알았을 때 더 배신감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도 담담한 심경이 많이 느껴졌는데 저는 되려 그 담담함이 더 슬퍼 보이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부디 잘 이겨내시고 사례자님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